자영업자분들 또 사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베스트 질문들을 제가 한번 모아봤어요. 첫 번째가 이제 간이가세자가 유리하냐 일반 가세자가 유리하냐. 정답이 없어요.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요. 초기 투자 비용이 많게 되면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로 내는 게 유리할 것 같다가도 초기 투자 비용이 1억이 나왔는데 매출액이 5억이 나왔다. 자, 그렇게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러면 메이비 인테리어 1억인데 첫 해 갑자기 대박이 나서 5억의 매출이 나왔다. 그러면 4억 정도의 마진이 남게 되는 거잖아요. 부가세는 10%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부가세가 나오게 되거든요.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는 이 4천만 원을 그냥 내야 돼요. 간이가세자는 업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30%의 부가율을 적용받는 업종이라고 봤을 때 한 1200만 원 수준으로 부가세가 다운이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간이가세자가 유리할 수 있죠. 그런데 매출이 전혀 없었다. 혹은 매출이 1억보다 안 나왔다. 그 경우에는 뭐가 유리할까요? 일반 과세자로 내서 부가세를 환급받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. 근데 또 만약에 상대방 거래처가 인테리어를 하는데 부가세를 안 주면 깎아주겠다고 했다.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. 그 경우에는 뭐냐? 인테리어 금액 수준과 여러분들이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좀 달라지게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 것 같으세요? 그래서 월 매출을 예상을 해가지고 매입보다 매출이 더 많을 거다. 과세기간은 우리가 간이가세자는 1월에서 12월로 끊기고 또 일반 가세자는 1월에서 6월, 7월에서 12월 이렇게 이제 끊기거든요. 그 기간에 이렇게 비교를 해서 따져봐야 됩니다.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. 그렇지만 저는 이제 개개인한테 본인의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느냐, 업종이 어떠냐, 그리고 내년에 매출이 어떻게 될 건지, 그리고 매입이 얼마냐, 뭐 이런 스케줄에 따라 상담을 개인적으로 다 드릴 수가 있어요. 근데 매입보다 매출이 더 많다면 그때는 간이가세자가 무조건 유리합니다. 또 간이가세자로 냈다가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불편하거든요. 세금계산 발행이 안 되면 매출 자체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. 근데 또 이제 7월 1일부로 4,800에서 8천만 원이 간이가세자로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그런 사업자분들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했대요. 간이가세자인데. 어쨌든 매입과 매출을 비교했을 때 매출이 더 적을 거로 예상이 되면 매입에 있어서 인테리어를 하거나 아니면 매입을 해오거나 수입을 해오거나 했을 때 꼭 부가세 공제를 받아야 된다면,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면 그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 게 유리할 수 있죠. 매입이 매출보다 많은 경우에. 근데 그러니까 우리 과세기간 잘랐을 때 매출이 매입을 커버할 수 있다면 간이가세자가 무조건 유리합니다. 물통매님, 저는 처음에 간이로 했다가 상가 매입하면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하고 부가세 환급 받았어요. 이런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 받으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. 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억 단위로. 아, 물통매님 저기 자산가이신가 봐요. 부럽네요. 부가세 환급을 받으셨다고 하니까. 자, 두 번째, 사업자를 굳이 내야 되나요? 당연히 내야죠. 제가 제일 많이 질문 받는 게 이렇게 아프리카 TV를 촬영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유튜버들은 사업자를 안 내도 된다던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. 물적 시설을 갖추고 예를 들어 스튜디오 주고 그리고 직원도 고용하고 이런 형태면 무조건 사업자를 내셔야 됩니다. 원칙은 사업자를 내셔야 되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은 인건비를 신고하는데 왜 부가세를 많이 내나요?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서비스업이 특히 문제인데요. 우리가 100 중에서 30% 정도가 인건비가 차지한다고 했을 때 이 인건비에는 부가세가 없어요. 특히 그리고 서비스업은 매입이라는 게 없어요. 매입이라는 건 부가세가 붙는 비용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100을 벌었다고 했을 때 30%가 인건비잖아요. 그러면 30%는 사람한테 부가세를 안 주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가 안 됩니다. 그러면 30%의 비용이 날아가니까 30에 대해서 세금이 더 업이 되는 거거든요. 인건비라는 거는 부가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때는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건비가 많은 업종들이 특히 부가세가 많이 나오거든요. 인건비를 신고를 하시는 업종들은 부가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업종에 해당이 된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부가세를 안 내면 할인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?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달라요. 특히 이제 간이가세자 중에 이걸 제일 많이 질문 받는 게 동대문에서 사입하는 그 경우에 제일 많이 질문 받는데요. 왜냐면 이 도매 시장이요, 매출 누락이 어마어마합니다. 제가 볼 때는 이걸 알고도 아무도 안 건드리는 것 같아요. 그런 경우에 간이가세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매출 한 3,400 정도 월 매출 기준으로, 그래서 4,8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부가세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10% 부가세를 주면서 매입을 받을 것이냐 이건 좀 판단해 보셔야 돼요. 근데 이제 400만 원이 넘고 제 생각에는 월에 한 1,000만 원 이상 매출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매입을 좀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. 부가세를 주더라도 그걸로 인한 공제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매입보다 매출이 더 많다면 월 매출이 400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조금 관리를 하셔야 돼요. 매입을 받을지 말지를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
근데 이제 매출이 월 400 미만으로 나온다. 그 경우에는 부가세가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4천만 원 매출 잡아볼까요? 4천만 원이면은 400만 원 부가세고 거기에 10%또 곱해지니까 간이가세자는 40만 원 정도. 그러니까 연매출 4천만 원 기준으로 부가세 40만 원 정도 나오시게 되거든요. 그 경우에는 굳이 매입을 10%를 내가지고 매입이 뭐 3천이면 3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. 300만 원 받고 부가세 40만 원 내는 게 낫지. 이런 겁니다. 그래서 이거를 좀 판단해 봐야 돼요. 월 매출이 400만 원 미만이면 제 생각에는 그냥 부가세 내는 게 낫다. 그리고 매입할 때 부가세 10% 더 주고 이렇게 매입증명을 뽑을 필요가 없어요. 그리고 업종이 어떻게 되느냐 봐야 돼요. 일단은 가장 많은 도소매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입을 안 끊게 되면 비용 처리는 안 되고요. 부가세 때 공제가 안 되시는 건 맞아요. 돈이 나가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월 매출 400 미만이면은 신경 쓰실 필요 없고 400이 넘어가면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.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부가세가 좀 많이 나오게 되고요. 네. 그렇죠. 코로나 이거 와 진짜 말 안 나오네 진짜. 와 내가 자영업하는데 완전 와 막 이러시네요. 기사님 비과세 항목 식대는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닌가요? 20년 전에도 10만원 비과세 한도인데 물가 반영 안 하는 거. 그쵸. 이런 거 굉장히 많죠. 물가를 반영을 안 해줘요.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합니다. 식대 10만원 웬 말입니까? 저 직원들 식대를 제가 대주거든요. 저도 뜨억뜨억해요. 이게 내가 잘한 게 맞나. 일단 제가 뱉은 거니까 약속 지켜야 되는데 와 물가 오르는 거 보니까 그리고 한때는 코로나라 가지고 저희가 다 시켜 먹었어요.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딱히 제한을 안 두고 우리 직원들 먹는 거니까 뭐 얼마나 하겠나 했는데 와 카드 나가는 거 보니까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조금 그때 많이 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여러분. 네, 식대 10만원 너무합니다. 말도 안 돼요. 지금 강남역에서 7, 8천원, 5천원짜리 식대를 찾는 거는 쉽지 않아요. 강남역 구걸중님 저희는 일식 8,000원 한도입니다. 거기는 이제 인원이 많으시니까 아마 그런 관리가 필요하실 거예요. 부가세를 안 내면 할인해 준다는 얘기는 상대방은 매출을 신고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탈세행에 동조하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가세 안 내면 할인해 줄게요. 이런 말들은 상대방이 매출을 누락하겠다, 탈세를 하겠다라는 어떤 적극적인 의사표시라고 보시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에 그러면 현금으로 낼게요 라고 하면서 할인을 해주시는 거에 이제 동조를 하는 그 순간 현금으로 주는 순간 나는 탈세행에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. 현금으로 하면 DC 얼마를 해주고 그걸 또 통장으로 집어넣으세요. 그거는 다 나중에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. 통장에 거래 내역 현금 다 쫙쫙쫙 찍혀 있고 그리고 요즘은 SNS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잖아요.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게 조사관이나 이런 분들은 SNS 안 하겠습니까? 아마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조사관님들도 계세요. 잘 하셔야 돼요. 언제든 걸릴 수 있다. 부가세나 등등 혹시 조사하다 걸리면 심각해지나요? 그쵸, 심각하죠. 예전에는 뭐 자료 같은 것들이 좀 명확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이제 금융거래 증빙이 워낙 뚜렷하잖아요 여러분. 그러다 보니까 빼박이라고 보시면 돼요.